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이제 많은 이슈들이 시장에 있었죠. 그 11일 이렇게 보면 11일은 코스피 200지수 편입 종목에 대한 변경이 있었고, 또 10일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였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그 다가오는 소위 말하는 내마녀의 날이었는데요. 뭐 잘 무난하게 넘어갔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이슈를 차치하고서라도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이슈가 되는 것은 테이퍼링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시국에서는 양적 완화를 통한 자금의 이 넘쳐나는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풀어놨다고 할까요, 시장에 풀린 자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어폐가 있지 않고 맞겠네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많은 자금들을 개인들도 그렇고 땡겨서 좀 투자에 들어가는 게 많이 있죠. 그게 뭐 단순히 뭐 주식 살 때 미수로 사거나 신용 사고 이런 거 말고 대출이라든지 개인 신용 대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부동산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상당히 좀 많은 자금들이 이 투자형 자산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향후의 어떤 시장에서 받을 충격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 3, 4월에 한 번, 두 번씩 시장에서 맞았기 때문에 그만큼 덜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제는 좀 테이퍼링 이슈가 시장을 옥죄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하는 총재 이주열 총재님께서는 금리 인상을 좀 시사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투자용 자산에 더 이상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건 개인의 투자는 리스키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심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야 뭐 있는 것들 스테이하면서 간다라고 치더라도 그게 아닌 이외의 어떤 자금들을 투입해서 매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미 들어온 자금들이 단순히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주식 개인들의 1000, 2000, 많게는 5000, 6000, 1억 이렇게 되는 자금들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바로 그냥 빼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 자체에서 많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순환하고 또 사고팔고 진행하는 거래 자금들이 꽤 되는데, 그 유동성 자금들이 다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없어질 거라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좀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 시장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해보는데요. 전일 마감한 외국 시장이죠.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입니다. 크게 무리 없이 상승 마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보시면 다행입니다. 이제 월요일 시장 물론 선물 시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도 상승, 약보합권의 상승 마감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이제 비트컴퓨터입니다. 우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이 그래도 한번 눌려놓고 나서 이틀 연속 양봉이 좀 나왔습니다. 단봉이기는 하지만 길게 장대 나온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다행스럽게도 코스닥이 980포인트 정도를 좀 잡아주고 나서 반등의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긍정적인 좀 그 생각을 가지고 볼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 수급을 조금 보면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했어요. 금요일 날에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1100억, 기관이 940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갈 수 있는 지수도 없고 계속 빠지는 지수도 없죠. 바닥을 확실히 좀 잡아주고 여기서 상승 추세로 예를 들어 한 100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이 수급은 좀 바뀌지 않겠는가. 오히려 외국인이 기관이 순매수를 좀 해주면서 코스닥의 지수를 들어올리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지켜볼 만한 자리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차트상에도 그렇고 이슈도 그렇고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켜볼 만하다 좀 생각하는데, 우선 이슈 먼저 볼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라고 이제 6월 11일에
그 총리이시죠, 김부겸 총리께서 규제 챌린지 한 15가지 정도를 정하시고 반드시 그 규제에 대해서 타파하겠다, 해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못하고 있는 규제들을 뭐랄까요, 뭐 해외만큼 이렇게 좀 더 열어주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거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와 의약품 원격 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이 담겼다. 규제 챌린지죠. 물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이슈를 하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의사협회에서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좀 심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반발 때문에 이 원격진료 못했었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굉장히 그 의학 쪽에서 많은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뭐 내용들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 정부에서는 비대면 그리고 원격 진료에 대한 그 허용을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이제 법 개정을 할 때 확실히 좀 명시를 해서 이 비대면 진료라든지 이 의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격 조제라든지요, 배달 서비스까지 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좀 확실히 좀 생각하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의료계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등 규제 챌린지를 명분으로 하는 원격 의료 중단하라,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일이면 어디죠?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부의 규제 챌린지 발표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급하게 막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과연 국민들을 생각하는 게 어떤 걸까? 물론 어떤 정책을 피고 어떤 상황이 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작용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의사협회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정부에서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에 뭐 밀어붙인다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명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비대면 진료로서 코로나 시국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데서는 이미 원격 진료를 통해서 환자들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국내 기술들이 해외에서 쓰여지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서서히 주가에 선반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보면 그 중에서도 이제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입니다. 비트컴퓨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가장 최근에 제가 레포트 봤던 걸 하나 좀 열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게 아마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레포트일 겁니다. 그 한국판 뉴딜 관련한 그 레포트인데요. 그 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기업들 해가지고 뭐 한 20개인가 그 정도를 추려가지고 나왔던 레포트예요. 근데 그 중에서 비트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거를. 클라우드 EMR 클래머 2020년 가파른 성장 전망, 이거 작년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비트컴퓨터는 30년 이상 전자의무기록 EMR 일렉트로닉 메디컬 리코드의 연구개발 및 공급을 해왔으며 현재 병원과 의원급에서 시장 점유율 각각 1, 2위, 전통적인 EMR의 강자다. 그죠? 기존 법령은 전자의무기록을 병원에 외부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클라우드 기반 EMR 도입이 어려운 환경이었으나 2016년 의료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죠? 보면 여기서도 보면 이제 비트컴퓨터는 19년 5월과 9월에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했고 쭉쭉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매출액 보면 매출액은 비슷하고요. 영업이익은 뭐 조금씩 변경 사항이 있는 것 같고, 순이익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현재 EMR이라는 그 이슈가 굉장히 2019년, 2020년 당시에도 병원급과 의원급에서 이 정도로 점유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아마 이 레포트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나온
뭐 기사랄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보면 비트컴퓨터에서 많은 기사들이 나왔어요. 최근에 또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433개 의원 EMR, 아까 EMR이 여러분들 그 저기였잖아요, 그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전자 의무기록이죠, 그죠? 이 전자 의무기록 의무기록 인증제 사용 인증을 획득했다. 433개 의원에서요. 보면 비트유 차트 활용 병 의원 전자 의무기록 표준화 사업 참여해서 8월까지 600개 의원 추가 계획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433개소의 EMR 인증제 사용 인증 획득이 완료됐다. 그죠? 그래서 이 EMR 서비스는 전자의무기록이기 때문에 뭐 요걸 가지고 어쨌든 이 원격 치료라든지 그죠? 비대면 의료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환자의 기록을 원격으로 보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소프트웨어 시스템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고, 그 외에도 보면 뭐 이렇게 클라우드 EMR에 대한 부분들 그죠? 지속적으로 좀 기사가 나오곤 있어요. 2021년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고 현재 이런 흐름들을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고 있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금 이 원격 의료라는 것을 국무총리께서 말씀을 하시고 의협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법상으로 규제를 좀 철폐하게 되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9월쯤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볼 시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보면 어쨌든 좀 그렇고요. 정부가 비대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원격 의료를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지 않았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의료계도 참여하는 기구에서 논의하자. 한 발짝 물러선 느낌이 듭니다. 그죠? 어쨌든 좀 그런 상황에서 현재 주가는 바닥을 좀 다지고, 바닥이라는 것은 요 정도 라인이라고 보고 싶다. 8,000원 초반 정도겠죠. 8,300원 정도 라인을 잡아주고 반등이 좀 나왔고, 중요한 거는 이제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도 이 300이평선 장기평선을 돌파하고 나서 안착해줬어요. 안착이란 거는 찍고 반등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한 요정도 라인, 그동안에 이제 돌파했어야 될 라인인 한 뭐 만원 정도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만원 정도, 그죠? 이 만원의 라인을 어쨌든 한번 시도해주고 다시 눌렸다가 다시 돌파해주면서 이렇게 돌파 후에 지금 마감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주봉으로 보면 조금 더 이런 흐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빠지던 흐름에서 지지난주부터 확실하게 좀 돌려 세우는 느낌이 나와요. 그 21평선 돌파하는 양봉 세우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지금 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할 때에는 항상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치면서 쭉 가는, 그게 사실은 흔들흔들 일봉상으로 가더라도 주봉상으로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수축된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양봉 돌파하면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상으로도 단기적으로 반짝 상승만을 보지 않고 추세를 본다면 현재 지금 20평선 윗구간에서 강하게 한번 15,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20평선 8,000원까지 찍고 반등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지금 만원 돌파한 상태는 지난번에 이제 앞서서 2012년이나 17년 뭐 이런 구간대 나왔던 만원대에 밀려서 미끄러졌던 그런 주가들에도 반하는 강한 좀 상승이기 때문에 요 구간 만원에서 15,000원 정도 구간에 이 매물대만 소화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럴 수만 있다면 굉장히 이 주가 자체는 괜찮은 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요 구간대가 굉장히 좀 매물대가 많죠. 거진 한 50% 60% 가까이가 요 윗구간에 지금 매물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를 과연 강하게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지, 그걸 이제 돌아오는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한번
보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수급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면 기관들이 순매수를 어쨌든 좀 해주고 있어요. 최근에는요, 그죠? 사실은 뭐 금액으로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20억, 32억, 52억이죠. 하지만 그 동안에는 뭐 그렇게 세게 가지는 않았어요. 뭐 잠깐 단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 들어와준 수량들이 매도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조금씩 수량을 불려나가는 듯한 흐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기관들의 이런 뭐 단기적인 매수를 통한 물량 확보는 꾸준히 더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하겠죠. 하지만 최근 상황에서 이 수급을 본다면 나쁘지 않은 수급 같습니다. 근 며칠 정도 본다면 뭐 기관도 좀 들어왔고요. 기금에서 좀 사준 부분이 있고 외국인도 사고 팔고 하면서 단기적인 흐름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만 만약에라도 이 앞서 말씀드린 한 14,000원 정도까지 강하게 좀 슈팅이 나온다면 그때는 한번 해볼 만한 자리에 수급들이 쏠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원격 치료라는 게 정부 차원에서 만약에 추진해서 그게 오케이 된다면 굉장히 그거는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중요한 자리에는 와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박스권을 어떻게 어떤 재료로 어떤 수급이 들어와서 돌파할 것이냐, 이 구간을 이 마의 구간 14,000원까지 이 구간을 과연 비트가 넘을 수 있을까. 베스트는요, 어떤 이슈가 탁 터지면서 그냥 양봉 세우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이걸 한 번에 그냥 물량 소화해버리면서 뚫어버리는 건데, 그런 재료가 과연 비트 컴퓨터에서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빠지고 안 빠지고는 사실 예측하기 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얼라인하는 그런 회사들의 어떤 상품이라든지 뭐 기획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은 유심히 지켜볼 만하고, 그 중에서 특히 대장주는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자리에 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이 비트컴퓨터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고 한번 살펴보신다면 재밌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뭐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쩐데리 TV 그 제휴 등록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 유한타증권과 제휴해서 현재 저희 쩐데리 TV는 유한타증권하고 제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88-2600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제휴 등록이 되시고요. 뭐 돈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계좌를 아직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이렇게 앱서치를 통한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하시면서 쭉 따라가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마지막에 뭐 본인 확인, 정보 입력 쭉 하시다가 개설 확인해서 클릭해 주시고 제휴 컨텐츠 쩐데리 치셔가지고 조회원님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개별적으로 이제 매매하실 때 요런 분석 차트들을 활용하실 수 있게 제휴 전문가 이게 지금 트레이더 유한타증권 HTS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상단에 보면 제휴 전문가라고 이렇게 HTS 있거든요. 이거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고트레인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요 고트레인이나 업체하고 같이 조인해서 만든 화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게 요 3개 차트를 무료로 좀 쓰실 수 있게 제공해 드리니까요. 간단하게 제휴 맺어주시고 이렇게 제휴 전문가 고트레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쩐데리 TV하고 같이 이런 차트들 보실 수 있게 하신다 그러면 좋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돈을 따로 내셔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활용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찌됐건 뭐 오늘 이제 주말인데요. 굉장히 주말간에 많은 이슈들이 나올 것 같아서 재밌게 저도 뉴스든 뭐든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장 좀 유심히 보는 것은 코인 관련한 뉴스하고, 그리고 이제 경선 관련한 대선주도 또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쉬시면서 주식 관련한 많은 정보들 잘 이렇게 좀 뭐 공부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 데에 잘 적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푹 쉬시고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제휴 콘텐츠 등록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